안녕하세요. 식사병법의 한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영규입니다. 셰프님, 요새요 잘 나가는 그 대세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외모가 아주 훌륭하고요. 연기면 연기, 춤이나 노래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거기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훈훈한 키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키 크면 이기는 거고, 아. 그죠? 승자고 위너고, 키 작으면 네. 루저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훈훈한 키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남자들 기준에선 180 밑은 루저로 치는 편이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 위너가 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저도. 보통 남자들, 어머님들 오면요, 딱 꼭 집어서 얘기해요. 남자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자는 16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만족감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키는 아무래도 유전 쪽으로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유행인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의 풍조에 따른 유행에 맞춰서 어떤 치료도 그 유행에 발맞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키는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유전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후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잘 보태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정해진 유전자만큼 더 클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못 크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대로 내 몸에 어떤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에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충분히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작은 키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만족감 혹은 자신감이 위축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기에 미리 준비하고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될까요? 그거야 당연히 사실은 어떤 음식이 특정하게 키를 얼마 키울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단백질과 칼슘인데요. 이 뼈의 대부분은 그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지지물을 형성하는 게 바로 칼슘이라는 그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라면 어떤 재료들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단백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 돼지, 닭, 오리의 고기를 기름기를 쫙 빼서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뭐 고등어, 조기, 뭐 꽁치 이런 각종 그 생선류에도 굉장히 네. 많은 게 단백질이죠. 칼슘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편이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우유나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거. 네네, 맞아요. 이런 것들 유제품에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칼슘은요, 유제품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째 먹는 생선, 뱅어포나 멸치, 그리고 사실 해조류에도 많이 있어요. 김이나 다시마, 미역, 그리고 야채에도 칼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양배추 같은 데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골고루 꼭꼭 씹어서 이 칼슘 자체의 어떤 흡수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칼슘을 양을 많이 먹는다고 사실 흡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재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 오늘 혹시 어떤 요리를 준비를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미 스테이크와 그리고 키조개를 네. 이용한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You're such a motivator, gotta get you where.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And I can't wait another minute. I can't take the look she's giving. Your body rocking, keep me up all night. My lucky strike got me so high and then she dropped me, but she got me
도미를 이용한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네. 도미 하면 회로 조금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 요리를 만들지만 어, 그래도 항상 같은 요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도미를 네. 이용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진짜요. 근데 셰프님이 네. 정말 재료 선택이 탁월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키 크려면은 영양소가 소화가 잘 돼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 오히려 등푸른 생선류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흰살 생선의 대표 주자인 도미는 굉장히 양질,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된단 말이죠. 성장기에도 좋지만 어떤 병 후에 어떤 체력이 네. 호해졌을 때 또 굉장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재료를 잘 골랐네요. 네, 칭찬드립니다. 제가. 아,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일단 요리를 시작을 하기 전에 도미를 스테이크에 알맞는 사이즈로 먼저 잘라줄게요. 네. 도미는 이렇게 손질돼 있는 거를 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직접 손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손질돼 있는 걸로 해서 쓰시는 게 훨씬 편하게. 일단 그 소금이랑 후추랑 올리브 오일로 약간 양념을 해둘 거예요. 아, 올리브 오일도 양념에 들어가네요. 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두면 네네. 나중에 요리하실 때 네네. 겉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아. 조리가 되거든요. 향도 또 좋아질 것 네, 같아요. 향도 좋아지고요. 음. 이 코팅팬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덜 달라붙기도 하고 아하. 조금 더 부드럽게 조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발라두시면 저는 좋습니다. 정말 맞아요. 팬에 달라붙으면 모양이 완전히 네. 꽝 되잖아요. 네, 코팅팬이 아주 좋지 않을 때에는 네네. 많이 발생을 하죠. 달라붙는 현상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은 셰프님, 요 네. 도미를요 고를 때 혹시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가요? 저는 보통 생선 고를 때 눈 보거든요. 아, 네. 눈이 싱싱한가 이렇게 보는데 얘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상태를 조금씩 봐가면서 향을 맡아보기도 하고 아.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서 선화 중에서도 괜찮은 거를 약간 비릿한 향이 나는 거는 네. 오늘 죽은 게 아니라 어제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비릿한 향이 겉에서 느껴질 정도면 꽤 오래된 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소금과 후추를 적당히 발라놓고요. 이거는 지금 조리할 게 아니라 네네. 조금 이따가 조리를 할 거예요. 먼저 자, 올리브 버진인가요? 네, 일반 올리브 오일을 네. 뿌려주신 다음에요. 네. 홍합이랑 바지락이 예열은 약한 불로 하나요? 네, 네, 약한 하다가 불로 예열을 하고 이제 네, 넣고요. 바지락 들어가고요. 바지락이랑 홍합이 들어가고 네. 천천히 열이 오른 다음에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 주실 때 네네. 그냥 여기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화이트 와인을 넣게 되면 입이나 이런 걸 벌리기 전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요. 네네. 이 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와인은 그냥 껍질에만 살짝 묻었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약한 불로 해서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음. 조금씩 입을 벌리기 시작할 때 네. 화이트 와인을 넣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 지금 근데 이게 신선한 걸수록 네네. 홍합이나 바지락이 입을 잘 안 벌려요. 아, 버티는군요. 네, 약간 생명력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 그래서 약한 불로 천천히 해주시다가 네네. 지금 여기 홍합 하나는 약간 입을 벌렸고요. 네, 나머지 입을 벌리기 것들도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기다리셨다가 입을 약간 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알코올 향이 한 번에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야, 이제 막 열기 시작하네요, 입을. 네,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물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향이 날아가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와인들이 이 바지락과 홍합의 맛이랑 같이 섞여서 네네. 맛을 더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짝 말릴 때까지 다 날리지 않으셔도 네네. 괜찮아요. 약간 자작자작한 정도로까지 네. 네, 남겨두면 되고 불은 계속 약한 불로 조리를 하는 거죠? 화이트 와인을 넣었을 때는 약간 강한 불로 해주시고 네네. 지금도 이제 다시 물이 식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강한 불로 해서 조금
끓기 시작할 때까지는 강한 불로 해서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이렇게 강한 불로 해서 빠르게 해야 이제 바지락이랑 홍합들도 남은 잎들을 쫙쫙쫙 벌려줄 거고요. 네네. 자, 옆에 예열시켜놨던 그 팬에다가요, 단호박을 조리를 할 거예요. 네. 단호박을 조리를 하는데, 단호박을 고를 때에는 파랗게 아주 이쁜 색깔의 단호박보다는 네네. 약간 이렇게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그게 이제 안쪽에 더 단맛이나 그 단호박 맛들이 더 잘 살아 있어요. 얘가 한마디로 더 잘 익었네요. 그죠? 네. 자, 요새는요, 단호박도 막 오렌지 단호박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신기한 요리사인 제가 봐도 신기한 식재료가 정말 많아요. 특히 네. 양배추나 막 이런 것들, 그 작은 것들 그쵸. 요즘엔 방울양배추. 정말 많이 쓰잖아요. 당근도 맞아요.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네네.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 맞아요.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저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굉장히 사람들. 긍정적이십니다.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채찍질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속에 씨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네. 이 단호박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이 씨를 심어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네. 꽃은 피는데 웬만큼 잘 하지 않아서는 어렵죠. 네. 저희 할머님도 오셔가지고 단호박을 드시고 이게 너무 맛있다. 씨를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씨를 드렸어요. 네. 근데 싹이 잘 안 트는 것 같더라고요. 네. 꽃은 피는데 네. 이게 호박이 안 열려요. 그게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자, 단호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가운데 부분을 약간 나중에 모양을 위해서 네네. 약간 무른 부분을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소감 부분만 약간 잘라주시면 돼요. 이 단호박이 진짜 저는 거의 식탁에서 빼놓지 않고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새 가공식이면 약간 오염된 음식이 많잖아요. 네네. 이 한방에서 이렇게 노란색 음식은 해독 요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특히나 중금속 해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나비나 요새 애들 과자 많이 먹는데 그 포장지가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중독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단호박을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료 선정이 오늘 좋았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집중해서 보세요. 자, 예열된 팬에서 단호박을 천천히 조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익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약간 천천히 조리를 하시면서요. 속 안에까지 잘 익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 완벽하게 익진 않더라도 거의 다 익을 네네. 때까지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홍합이랑은 거의 입을 다 열었거든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냥 보기만 해도 홍합이랑 저는요, 바지락 향이 해장국 아닌가요? 술 먹고 나서. 약간의 팬프라이를 해서 단호박의 색깔이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그렇죠. 생겨지면 지금 이 단호박을 바지락과 단호박이 있는 곳에다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단호박 맛과 바지락, 홍합 여러 가지 맛들이 다 같이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팬에다가는 곧바로 이제 도미를 조리를 도미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약간의 오일만 먼저 추가를 하고요. 비늘이 있는 생선을 팬에서 조리하실 때에는요. 네네. 껍질 부분을 먼저 넣고 손으로 약간 눌러서 이게 휘어지는 거를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자, 넣고 어허. 움츠러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때 모양을. 약간 손으로 눌러서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이때 막 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네네. 않으면 막 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일 코팅을 해주니까 더 네. 그게 좀 이렇게 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살짝 눌러서 이렇게 막 움츠러들거든요. 자, 도미가 약간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팬프라이를 해주고 이것이야말로 명품 백 같네요.
팬프라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 도미도 완벽하게 속이 다 익은 걸 드시는 것보단 약간은 덜 익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퍽퍽한 느낌이 안 네네. 생길 때까지 조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시간- 느낌으로. 네네.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선 조리 시간을 조금 체킹을 하시는 것도 네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단호박들도 한 번씩 뒤집어서 이쪽까지 잘 익도록 해주고요. 아, 이렇게 끓이면서도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게 좋은 네, 거군요. 네. 여기에 이제 이 도미를 넣을 건데요. 가운데다가 도미를 위한 자리를 약간 마련을 해주시고 네. 도미를 넣겠습니다. 얘네가 다 무슨 식구인 것 같아요. 네. 도미가 들어올 자리를 자 네.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잠깐 동안 네. 같이 끓이시면서 도미의 맛도 저 국물 안에 같이 들어가도록 해주고요. 네네. 마무리로 블랙 올리브들을 네네. 조금 다져볼게요. 이 블랙 올리브를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몸에 좋다는 거는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셰프님의 요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다양한 곳에 네.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블랙 올리브가 네. 맛도 좋지만 건강도 많이 챙길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네네.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블랙 올리브라고 하는 재료가 특히 그린 올리브를 드셨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있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화장품을 먹는 것 같은. 네, 맛에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나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몇 번만 드셔보시다 보면 약간 완전 그 블랙 올리브의 아니면 그린 올리브의 맛을 네. 좀 알게 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블랙 올리브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 올리브 쪽으로. 그린 올리브는 영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영하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향이 강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블랙 올리브랑 그린 올리브랑 다른 거예요? 그린 올리브는 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젊은 거? 되고요. 그럼 젊은 게 크면 이렇게 되나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군요. 색깔이 약간 종이 짙어지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방금 이 팬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써서 여기 안에 이 오일들에도 이 여러 가지 맛들이 다 단호박 맛도 지금 여기 들어있을 거고요. 도미 향도 들어있을 거고요. 저 오일은 네. 단호박 도미 오일이라고 할 네. 수도 있겠네요. 향신료나 이런 것들에 네, 오일에다 향신료들을 넣어서 맛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그런 작업이 없어도 이 안에 맛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시금치를 천천히 약한 불에서 조리를 네. 해둘게요. 네, 시금치가 또 들어가네요. 네. 뽀빠이 하면은 또 시금치. 소금 약간 하고요. 네. 후추 약간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불을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는 불을 끈 상태에서 네. 시금치를 조리를 하네요. 근데 왜 뽀빠이는 하필이면 시금치를 먹었을까요? 아, 시금치에 영양분이 많아서일까요? 시금치 보통 이제 네. 우리가 철분이 굉장히 풍부한 채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 특히나 채소 중에는 비타민 A가 제일 많대요. 근데 비타민 A 하면 보통 우리가 눈 굉장히 좋게 하는 네. 그런 성분이고요. 또 이 피부의 어떤 면역력도 올려주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시금치로 됐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가 피를 생성하는데 되게 좋아요. 뽀빠이가 피가 부족하지 않았나. 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넣고 불을 아하. 끈 채로 팬에서 남은 열기로 살짝 더 조리를 진행을 네.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 접시에 담으실 때 먼저 여기서 벌써 끝난 건가요? 네, 이게 정말 빠르네요. 자, 여기에다가 껍질들을 먼저 이쁘게 자, 예쁘게 들어갑니다. 네, 올려놓을게요. 시금치는 옆에서 네네. 남아있는 잔열에 조금 더 약간 건조되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천천히 조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잔열로도 이제 조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을 마무리에 살짝 뿌려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센 불로 길게 조리를 또 하게 되면 엑스트라 버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맛이 향이 또, 또 네. 날아가니까. 네, 네.
홍합과 홍합들은 모두 건져서 접시에다가 이쁘게 올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단호박을 꺼내서 도미가 익혀지고 나면 약간 살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도미를 밑에서 받쳐주기 위한, 그리고 접시 전체에 약간의 그 볼륨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재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호박이 역할이 많네요. 네,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많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도미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블랙 올리브 다진 거를 네. 도미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한 조각도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블랙 올리브를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소스를 사용을 네. 할 건데 이걸 다 농도가 날 때까지 졸이면 아주 짜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 이 국물은 소스로 또 활용을 하는군요. 네, 약간은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불을 한번 더 켜서, 제가 요리를 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오일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오일 소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오일 베이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네네. 해요. 이 오일 베이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접시에 오일이 흥건하게 있다고 그게 오일 소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약간의 이 물기와 아하. 올리브 오일이 만나서 걸쭉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 상태가 오일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잠시만요. 끓기 시작할 때 여기에다가 엑스트라 버진을 넣어줄게요. 네. 약한 물인가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오일 소스를 오일을 만나게 되면 네네. 약간 뿌연 느낌으로 네. 바뀌면서 농도도 살짝 생기게 되고 네. 엑스트라 버진 향도 그 열기에 의해서 쭉쭉쭉쭉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면 그냥 물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섞여가지고. 네, 약간 색깔도 네네. 뿌연 느낌으로 바뀌면서 음. 소스화 되거든요. 네네. 이 소스를 이제 도미 위에다가 뿌리고 결국은 저 이제 국물에다가 네, 올리브 그 엑스트라 버진을 네. 같이 섞어가지고 살짝 약한 불에다가 끓이면서 저어서 네, 이걸 올리면 그게 바로 소스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볶아놨던 시금치를 볶아놨던 시금치를 이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색감과 맛을 위해서 네네. 토마토는 껍질을 따로 벗기고 아 살 토마토였군요. 부분만, 네. 네, 살 부분만 이렇게 잘게 썰어놨습니다. 전 아까 파프리카인가 그랬더니 토마토였군요. 껍질을 벗은 토마토였습니다. 약간의 베이비 채소들로 네네. 색감과 느낌을 조금씩 주고요. 참 이것은 무슨 바다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바다에서 풍경화를 하나 그려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아, 군데군데 네, 넣어서 좋네요. 색감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됩니다. 정도로 이제 올리브 버진을 충분히 썼다. 네, 네. 아, 너무 예쁩니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진짜 한 폭의 네. 풍경화 같은 요리를 지금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 요리는
키조개 굴소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이 굴소스 만들어두면 여러 가지 요리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굴소스는 일반 시중에서 정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인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낼 수 있는 맛이 꽤 여러 가지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시면 이걸 쓰는 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맛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향이 강하더라고요. 네, 맛이나 뭐 간도 짭조름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네. 이래서 조절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먼저 at me as 키조개는 I 제가 미리 손질을 해놨는데요. 이 키조개가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하나로 모자라실 경우에는 여러 개를 사셔서 드셔도 되는 거니까요. 네네. 키조개를 손질을 해서 이렇게 관자 부분과 다른 기타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관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겉에 껍질도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옆에 기타 다른 부분들은 네. 소금으로 해서 팍팍 씻어 놓은 상태고요. 소금물로. 네. 자, 그러면 먼저 재료들을 준비를 할게요. 네네. 새송이를 함께 넣어 주시는데요. 새송이가 관자나 다른 것들보다 많지 않게끔 양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인공을 해치지 않게끔 네, 하라는 그렇죠. 거죠?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한 재료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새송이를 적당한 사이즈로 먼저 자를게요. 근데 이 키조개는요, 요즘 크니까 비쌀 것 같잖아요. 아.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키조개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하나를 구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야, 싸네요. 네, 그죠? 많이 비싸지 않아요. 생각하실 네네. 때는 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와, 이거 되게 비싸겠다. 전혀 비싸지 않고요. 그죠. 아주 편하게 가격도 편하고 맛도 좋고. 왠지 레스토랑에서 키조개 나오면 되게 대접받는 느낌인데 네. 3,000원이었군요. 중식 쪽에선 이제 네. 요즘에 그 짬뽕이나 이런 거 드실 때 네네. 정말 키조개가 막 푸짐하게 꼽혀 있는 이런 네네네.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재료가 아니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양파 찹도 되도록이면 저 새송이와 키조개 사이즈에 맞게끔 네네. 적당하게, 그리고 양도 너무 많지 않게끔. 참 이 요리에서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적당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조절하기도 약간 쉽지 않고 뭐 이렇긴 하지만 설명할 땐 가장 간편한 단어가 적당이라는 그렇죠. 단어라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 관자도 약간 잘라서 조금 빠르게 조리를 할 거예요. 관자 같은 경우에는 네. 조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데치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겉 표면에 밀가루를 살짝 발라서 빠르게 겉부분에 색깔을 낸 다음에 속이 네. 안 익은 채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네. 일단은 관자는 질기지 않으려면 레몬이나 이런 거에 마리네이드 해두시는 게 좋으신데요. 근데 아까부터 마리네이드 자꾸 그 얘기하시는데 이게 뭔가요? 아, 절여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절여 놓는다. 네. 마리네이드. 아, 네. 어려웠어요. 레몬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절여 놓으면 네네. 부드럽게 조리가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작게 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네. 조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양은 다 이 큐브형으로 네. 오늘은 네, 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깻잎만 이제 약간 슬라이스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네네. 이 굴소스를 이용한 키조개 요리는 정말 간단해요. 정말 빠르게 끝날 겁니다. 자, 팬에 오일을 두르시고요. 네. 양파를 먼저 볶아주고요. 양파를 넣고 센 불인가요? 아니면 약한 불에 볶나요? 센 불에서 정말 빠르게 끝낼 겁니다. 센 불에서 빠르게 네. 끝냅니다. 따로 간은 안 하나요? 간은 굴소스가 들어갈 때에는 간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네. 굴소스가 간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상태에서 그냥 굴소스를 넣게 되면 그타 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물을 넣어준 다음에 일단 물을 넣어주고 네, 그리고 굴소스를 반 숟가락 네. 정도 넣었습니다. 가게 되면 약간만 더 넣어줄게요. 네. 정말 약간만 더 넣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맛은 많이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간이 안 맞으면 진짜 네. 그게 사실 작은 차이인데도 되게 다르잖아요. 여기다 그냥 밥 비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요리를 할 때마다 밥이 네. 많이 생각이 나요. 아,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향을 네. 살짝만 추가를 할게요. 센 불에다가 살짝 볶아가지고 물을 네. 넣고 굴소스를 넣은 다음에 불을 끄고 그죠? 버진으로 네. 한번 네, 둘러줬습니다. 항상 그 잔열에 의한 네네. 그 조리에서 엑스트라 버진은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엑스트라 버진을 200% 활용을 네, 하실 200%.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조리는 끝났고요. 네. 이제 깻잎을 네. 깔고 네, 약간 깔아주시고요. 네. 저는 이 깻잎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깻잎 향과 지금 여기 볶아져 있는 네. 이 재료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음. 그래서 이태리 요리 할 때는 사실 네네. 깻잎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아하. 그죠. 이태리는 깻잎 대신 뭐 쓰나요? 이태리에는 뭐 루꼴라라든지 루꼴라 네. 너무 사랑하는 네, 여러 가지 향이 식물인데. 강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깻잎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하.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네. 이제 슬라이스한 깻잎을 여기다가 살짝 한 번 더 얹어서 느낌을 내주시면 됩니다. 아.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자, 이렇게 먹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키를 정말 쑥쑥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또 이 아이들의 입맛과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먹어보고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너무 예뻐요. 도미만 드시는 것보다 이것도 네. 가니쉬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의 네. 것들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 시금치 맛이랑 네. 그리고 토마토 이런 채소들 같이 네. 드시면 좋고요.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미랑 단호박만 드시면서 밑에 있는 그 소스를 조금씩 아하. 찍어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또 맛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예쁜 요리를 먹을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 과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죠? 굉장히 짭조름하면서도 네. 그 흰살 생선의 맛이 도미 맛이 굉장히 담백해요. 근데 저는 올리브랑 도미랑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랑 단호박이랑도 한번 먹어봐야지. 단호박 드실 때 네, 조개살을 하나를 같이 드셔보세요. 네. 단맛과 짠맛이 좋아져. 네. 그죠? 원래 두 가지 맛이 음. 같이 들어갈 때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조개만 드시면 분명히 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미까지 올려 먹어도 될까요? 네, 여러 가지 같이 드셔도 되고요. 네. 이 조개만 딱 드시고 짠데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여러 가지랑 확실히 이 사람이 참 단맛에 그죠? 즐거움이란 네.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단호박에 단맛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짭조름한 맛이 약간 부각되는 느낌? 그러네요. 이쪽에는 깻잎만 있지만 시금치를 왠지 좀 한번 추가해서 먹고 싶어서 깻잎과 시금치와 그리고 키조개 관자랑 버섯 등을 같이 섞어서
와. 진짜 맛있다. 가성비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 저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정말 짱이다 했는데 웬걸 이걸 먹어보니까 네. 맛은 이게 더 정말, 맛있나요? 얘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깜짝 어떡하죠? 놀랐어요. 아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영기 셰프님의 성장과 발육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요리를 만나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이들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약죽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밤은요, 예로부터 아이들이 3, 4살이 되도록 걷지 못할 때, 뛰지 못할 때, 다리가 약할 때 먹이는 그런 보양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완전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 밤을 이용한 죽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어려운 요리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자, 재료는 이렇게 찹쌀과 맵쌀을 1대1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으로 쓸 올리고당과 소금, 천일염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맵쌀과 찹쌀은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두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불려둔 쌀을 믹서기에 먼저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이 쌀을 갈 때 물을 안 넣으시는 분은 없겠죠? 물을 같이 넣으셔서 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찹쌀과 맵쌀을 같이 물을 넣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갈아진 쌀, 꼭 이 쌀을요 너무 곱게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그 알갱이가 있어도 식감이 좀 이제 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약하게 갈아 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쌀을 갈아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밤은 요새는 까서도 팔잖아요. 그래서 깐 밤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삶아 두시면 되고요. 삶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은요 이렇게 그냥 껍질째로 삶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삶은 다음에 다 익으면은 껍질을 쪼개서 그 속살을 파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껍질째 삶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아둔 쌀은요 냄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삶아진 밤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삶아진 밤은요, 사실은 덩어리째 넣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뭐 입에 걸리는 거 사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삶아진 밤을요, 이렇게 체에다가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면 이 떨어지는 거 보시죠? 이 밤가루. 나중에 퍼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식감으로 왜 빙수, 눈꽃 빙수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입에 부드럽게 녹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밤가루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밤이 자,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이 갈아놓은 쌀 가루에다가 불을 제일 센 불로 올리시면 돼요. 제일 센 불로 올리시고 밤가루를 다 섞어주세요. 자, 밤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밤죽을 끓일 때는요, 간을 사실은 거의 안 하는 게 좋아요. 밤도 굉장히 맛이 달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간은 해야겠죠. 간은 천일염으로 살짝 해주시면 돼요. 거의 정말 짠맛이 안 날 정도로 살짝 해주시고요.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당은 올리고당을 써요. 왜냐하면은 요새 아이들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튼튼해야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거든요. 그 면역력을 좋게 하는데 일조하는 애가 바로 이 올리고당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올리고당은 특히나 장에 좋은 성분이에요. 이 올리고당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당은 아니에요. 굉장히 단맛이 있지만 우리 몸에 이제 흡수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요, 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어떤 단맛을 내는 요리를 할 때 올리고당을 좀 쓰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밤죽에도 우리 아이들의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이제 키도 키우기 위한 이 양념으로 올리고당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뭐 사람들 바쁘고요. 아, 이거 언제 끓이고 있어요. 저는 가정주부도 아닌데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요새 밥솥에 죽 기능이 있죠. 꼭 이렇게 밤을 갈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그 덩이째로 밤을 넣어줘도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밥솥에 있는 그냥 그 죽 기능을 이용하셔서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죽이 짜잔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위에는요 밤가루를 조금 남겨놨다가 올려주면 아이들이 요거 퍼먹는 재미도 굉장히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밤죽 누구에게 좋을까요? 아이들의 성장, 키를 키우는데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이 키가 잘 크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신장 기운이 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 기운이 허한 아이들은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라거나 아니면 잔뇨감이 있다라거나 좀 이제 이가 늦게 나는 아이들, 걷기를 늦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밤죽을 매일 아침에 식사 전에 조금씩 덜어주셔서 꾸준하게 먹이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셰프님, 그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보면은 키 크려면 농구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농구하면 키 큰다는 얘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을 너무 압박을 가해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요즘에 날씨가 좋긴 하지만 낮에는 조금 많이 더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저녁 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시원할 때 아이들과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같이 운동을 좀 도와주시고, 식이요법 병행을 하지만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키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할 운동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칭이라니까요. 스트레칭요. 응, 예전에 왜 애기 쭉쭉이 많이 안 해주셨어요? 앞으로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주셨군요. 이 쭉쭉이처럼 큰 아이들도 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게 뼈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가벼운 줄넘기 혹은 철봉에 매달리기 같은 운동이 키 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제가 180 이상까지 가면서 그 위너로서 자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지금도 충분하세요. 아. 근데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네. 요새 아이들요, 비만이 많잖아요. 요새 소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몸이 비만하게 되면은 그 피하 지방에서 성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성조숙증도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 성호르몬이 과다하게 방출이 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져요. 그러면서 성장판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네. 중요한 게 바로 우리처럼 먹는 네. 건강한 식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식사 병법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you done me in your bed, I felt it. I tried to be chill,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